UAM은 궁극적으로 시행됩니다. 그 이름이 UAM이든 AAM이든 에어택시든 플라잉카든 궁극적으로 시행됩니다. 기존의 도로나 철도를 활용한 자가용 택시, 버스, 지하철, 기차 등등을 넘어 도심 내에서도 하늘로 빠르게 편리하게 이동하는 UAM이 시행됩니다. 다만 이러저러한 이슈와 난관을 극복하고 상용 서비스를 시행하는 시기, 나아가 우리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활성화 시기, 그 시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활성화 시기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추진 주체의 목표와 주장도 중요하겠지만 관계 당국은 물론 UAM 산업의 주요 기업들이 보시는 핵심 이슈에 대해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하는지, 얼만큼 극복하고 넘어서고 있는지 주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더운 날씨와 폭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늘 건강과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대학은 방학이고 한여름에는 불러주시는 곳도 적고 이래저래 여유가 생겨서 그간 대학이나 공공기관, 기업 강의 현장에서 들었던 질문, 핵심 질문 몇 가지를 추려서 그에 관한 영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현장에서 질문했던 분들이 시청하실 수도 있는데요. 까다로운 질문도 많아서 질문 의도에 부합하는 단답을 하기 어려운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주제별로 짧게 내용을 정리해서 영상을 준비하겠습니다. 이야기한 김에 준비할 영상 리스트를 소개합니다. UAM 상용화 가능한가요? 필수 체크리스트. 조비, 아처, 이항, UAM 투자는 어느 기업에 할까요? UAM, 우리 회사는 어떻게 준비하죠? UAM, 취업 준비는 어떻게 하죠? UAM, 지역사회 종교시설, 교회의 역할이 있을까요? 비행기는 어떻게 날죠? 가급적 7월, 8월 중에 영상을 준비해서 등록하려 하고요. 일부 주제가 추가되거나 빠질 수도 있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제는 UAM 상용화 가능한가요? 입니다. 국가별로 도시별로 여건이 다를 텐데요.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일반적인 내용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참고로 몇 년 전 제가 유사한 주제로 국토부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각국이 UAM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나라도 25년부터 UAM 상용화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려오는데요. 국토교통부는 물론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의 단계별 실증사업 결과 발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아시죠? 25년이면 바로 내년입니다. 강의 중에 이런 질문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UAM 진짜 가능한가요? 정말 25년부터 우리 동네에서도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는 건가요? 드론 택배는 한동안 요란하더니 어떻게 된 거죠? 그저 잠시 보여주기 위한 전시성 이벤트인가요? 이런 질문들. 혹시 여러분들도 이와 유사한 질문을 하실까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UAM은 궁극적으로 시행됩니다. 그 이름이 UAM이든 AAM이든 에어택시든 플라잉카든 궁극적으로 시행됩니다. 기존의 도로나 철도를 활용한 자가용 택시, 버스, 지하철, 기차 등등을 넘어 도심 내에서도 하늘로 빠르게 편리하게 이동하는 UAM이 시행됩니다. 다만 이러저러한 이슈와 난관을 극복하고 상용 서비스를 시행하는 시기, 나아가 우리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활성화 시기, 그 시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활성화 시기, 우리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UAM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활성화 시기는 과연 언제일까요? KUAM 운영 개념서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2025년에 시작해서
2030년부터 성장기를 맞이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30년부터 수도권과 광역권을 중심으로 버티포트가 운영되니까요. 수도권이나 광역권에서는 버티포트가 준비되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UAM을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2035년부터 성숙기를 맞이해서 버티포트는 전국으로 확대되고 동적 회랑망이 운영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전국에서 동적 회랑망, 즉 사전에 정해진 길로만 운항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보다 빠른 길로 운항할 수 있는, 전국에서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대략 활성화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즈음에 UAM 항공기 수요도 급증하겠고요. 버티포트가 전국으로 확대되는 만큼 관련 일자리도 실질적으로 늘어나겠습니다. 보시는 운용 개념서를 기준으로 시기를 전망한 것인데요. 대략 2035년이면 UAM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0여 년 뒤면 우리나라의 UAM 산업은 활성화될까요? 마치 택시를 타듯 편리하게 도심 안에서도 UAM 항공기를 타고 각자 빠르게 이동할 수 있을까요? 정말 2035년이면 활성화될까요? 기본적으로 UAM은 신규 산업입니다. UAM은 안전한 UAM 항공기는 물론 소음, 버티포트 등 인프라 건설, 교통편 연계 등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척 많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언급한 프랑스는 올해 올림픽에 맞추어서 버티포트를 건설했지만 막상 UAM 항공기 제조사인 볼로콥터사에서 가망 인증 프로세스를 완료하지 못했고 결국 상용 서비스를 선보이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파리시 등 일부 정치권의 반대로 시범 서비스조차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UAM이 신규 산업인 만큼 관계 당국 등 추진 주체의 목표 계획은 물론 우리가 나름의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UAM 추진 상황을 모니터링해야 투자, 사업 기회, 취업, 각자의 선택에 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저는 저의 저서 UAM의 상용화 활성화를 위한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핵심 이슈에 대해 정리한 바 있습니다. 책 UAM의 이미지입니다. 잠시 여담이지만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이유 중 하나가 제 저서의 독자나 어제 저희 강의를 수강했던 분들에게 오늘 새롭게 생성되는 뉴스나 흐름에 대해 연계해서 소개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고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는 활성화 시기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추진 주체의 목표와 주장도 중요하겠지만 관계 당국은 물론 UAM 산업의 주요 기업들이 보시는 핵심 이슈에 대해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하는지, 얼만큼 극복하고 넘어서고 있는지 주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 소음, 경제성, 일자리 충돌, 사생활 침해, 접근성, 기존 대중교통과 연계, 배터리 기술, 전력 인프라. 보시는 항목 중에 안전이나 소음은 대략 짐작하실 것 같고요. 경제성의 경우에는 어떤 주체를 기준으로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이용자, UAM 항공기 제조사, UAM 운항사, 버티포트 운영사 언급할 내용이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가령 이용자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서비스 이용 요금이 저렴할수록 가성비가 좋고 초기 이용자 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승하차장인 버티포트가 다양한 지역에 건설되고 지하철이나 버스를 연계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면 SKT나 카카오 모빌리티 혹은 어느 기업이 되든 UAM 운항사 관점에서는 기업의 생존이 가능한 이용 요금과 이용자 수 확보가 필요합니다. UAM 항공기 구입이나 관련 시설 구축 등 초기 투자 비용을 감안하면 적절한 이용 요금과 이용자 수 확보가 필요합니다. 사기업이 무한정 적자를 감수할 수는 없으니까요. 물론
어느 기업이든 살아남아서 활성화 시기에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은 과실을 거두어 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시장이 결정할 것으로 보는데요. 초기에는 관계 당국의 인프라 구축과 교통 정리, 적절한 지원 등이 필요합니다. 보시는 항목 하나하나 이야기할 것이 제법 많습니다. 결론입니다. 그 이름이 UAM이든 AAM이든 에어택시든 플라잉카이든 무엇이든 도시항공교통 UAM은 궁극적으로 시행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다만 활성화 시기가 중요한데 보시는 체크리스트 항목 하나하나에 대해 주요 기업들과 관계 당국이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하는지, 어떤 전략으로 극복하고 넘어서는지, 이용자는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주시하시면 UAM 활성화 여부, 그리고 활성화 시기를 예측하고 전망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서적 UAM을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모쪼록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새롭게 등록하는 영상을 보다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